안녕하세요. 과학 맛집의 민영 쌤입니다. 여러분들, 이 별을 만드는 재료가 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 태양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거대한 구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잘 안 믿겨지시죠? 이렇게 별을 만드는 거대한 구름을 보고 우리는 성운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이 성운으로부터 어떻게 별이 탄생하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칠판으로 가보시죠. 네, 바로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살펴봐야 할 중등과학 체크리스트는 뭐냐면, 자, 봅시다. 첫 번째, 인간의 몸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동물과 에너지 하면서 배웠던 내용이죠. 인간의 몸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나요? 일단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수업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대답하면서 따라와야 됩니다. 알겠죠? 자, 대답해 주세요. 알겠죠? 우리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뭐였죠? 약간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법도 한데 기억이 안 나더라도 뭐죠? 네, 맞습니다. 바로 물이죠. 그 다음에 물이랑 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뭔가요? 그렇죠. 우리 이런 몸을 구성을 할 때 근육과 같은 그런 조직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뭐였죠? 자, 근육하면 딱 바로 떠올라야 되는데 뭐죠? 그렇죠. 바로 단백질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배 많이 있는 거 뭐죠? 자, 힌트. 배 뭡니까? 그렇죠. 지방이죠. 우리 몸의 90% 이상은 이런 물과 단백질 그리고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중력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뭐였죠? 우리 1학년 때 여러 가지 힘하면서 배웠어요. 자, 여러분들 대답하면서. 자, 중력 뭐죠? 그렇죠. 우리가 1학년 때 배울 때는 지구가 지표면에 있는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한다 라고 배웠었는데요. 우리 여기에서 한 단계만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알아둡시다. 중력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은 질량을 가진 물체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알겠죠? 질량을 가진 물체들끼리 당기는 힘, 이것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굉장히 큰 질량을 가지고 있고, 지구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나도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랑 내가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안 믿기겠지만은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힘만큼 나도 지구를 700N으로 잡아당기고 있다. 여기 아마 잘 믿기진 않을 건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알겠죠? 근데 지구는 워낙 크고 이제 무겁기 때문에 700N 정도 힘으로 당기는 걸로는 꿈쩍도 안 하는 거죠. 알겠죠? 나는 이 지구에 완전히 속박돼 있는데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중력의 약간 업그레이드된 정의를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내용이 준비가 됐다면은 오늘 수업에 들어갈 준비가 완료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 복습 빠르게 하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말로만 할게요. 자, 우선 빅뱅 우주론이란 무엇인가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 우주가 조그마한 점에서 시작해가지고 계속 커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가 됐다. 요것이 빅뱅 우주론. 그래서 시간에는 시작이 있고 공간은 무한하지 않다 라는 것이 이 빅뱅 우주론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빅뱅 우주론의 증거 세 가지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뭐였나요? 자, 이거 여러분들 대답하면서 따라와주세요. 자, 첫 번째 증거 뭐였죠? 맞아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적색편이라는 현상이었죠. 적색편이는 저기 멀리 있는 은하가 엄청난 속도로 뒤로 물러나고 있어. 그래서 저기 멀리 있는 은하의 색깔이 원래 노란색이어야 되는데 약간 붉으스름하게 주황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런 걸 보고 적색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은하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주가 공간이 팽창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게 첫 번째 증거.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했죠. 그렇죠? 빛이 갇혀 있다가 이 순간 촥 풀려나면서 뻗어나갔던 그 흔적. 그것이 이 전 우주에 이제 3켈빈 정도의 온도로 고루고루 퍼져 있다. 이것이 두 번째 빅뱅 우주론의 증거라고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자, 여러분들 대답. 자, 몇 대 몇이다? 그렇죠. 수소 3, 헬륨 1 해서 3대 1인 것이 또 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였다. 다 기억나시죠? 그쵸? 네, 자, 그 다음. 우주를 주로 구성하는 물질 두 가지라고 해서 좀 전에, 제가 다 이야기를 했네요. 그쵸?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3만큼의 수소와 그리고 1만큼의
헬륨. 그래서 우주 전체에 있는 물질의 75% 정도가 수소이고 25% 정도가 헬륨이다. 그러고 이제 0. 몇 퍼센트 정도가 나머지 물질들이다 라는 겁니다. 이 정도 복습하면 이게 진짜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자, 가장 먼저 단원명 분석부터 해봐야겠죠. 우리가 오늘 들어갈 단원명은 무엇이냐면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원명을 봤을 때 딱 3가지 내용을 배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뭘 배우느냐 하면은 지구를 이루는 원소는 무엇이 있을까를 첫 번째 배울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배우게 될 것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는 무엇이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두 번째로 배우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배우는 것은 좋아. 자, 그러면 이렇게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이 원소들은 어떻게 생성되었을까 해서 세 번째를 배운다는 거죠. 알겠죠? 간략하게 필기를 하면 1번은 지구의 구성 원소. 자, 그 다음에 2번은 생명체의 구성 원소.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얘네가 어떻게 어쩌다가 만들어졌는가. 요게 세 번째다. 알겠죠? 아마 이 전체의 소단원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에 나눠서 할 건데 오늘 할 것은 첫 번째 여기 있는 지구의 구성 원소 간략하게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생명체의 구성 원소 다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 한 전체 내용 중에서 한 20% 정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나머지 80%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리고 진짜 비중 있는 녀석은 그래서 딱 느낌만 봤을 때 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앞에 얘기했다시피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이 원소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주는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했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수소 74%, 대략 75% 정도 되죠. 그쵸? 그 다음에 헬륨 24%, 그리고 나서 기타가 2%인데, 뭐야. 0. 몇 퍼센트. 나는 이게 0.2%라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2%네요. 미안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충 3대 1이고, 나머지 찌끄레기가 있다. 여기 이제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리튬, 그 다음 산소, 탄소, 철, 이런 것들은 다 조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주 전체적으로 본다면. 자, 그런데 지금 이 지구의 구성원소는 보시면은 가장 많은 부분은 뭐가 차지하고 있나요? 자, 여러분들 이미 뻔히 보이는 거지만 저희 질문에 답변을 좀 해주세요. 알겠죠? 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뭐죠? 네, 맞습니다. 바로 철이죠. 그러니까 쇠가 제일 많다는 거야. 이 지구에는. 철은 되게 무거운 원소죠, 그렇죠? 이 철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구 또한 상당히 밀도가 큰 편이라 이거죠. 태양이 물론 어마어마하게 크지만은 태양과 지구의 밀도를 비교한다면은 물론 부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지구가 훨씬 밀도가 큽니다. 평균적으로 본다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철 다음으로 많은 것은 산소죠. 아무래도 산소가 많은 이유라고 한다면은 이 대기권에 있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원체에 물이 많잖아. 우리 이 물의 화학식이 뭐였죠? 이 정도는 알고 가야지. 물의 화학식 뭡니까? 물의 화학식 O2? 아닙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은근히 많더라. 예. 물의 화학식이 O2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좀 있더라. 아니에요. 뭐죠? 네, 맞아요. H2O죠. 그쵸? 그래서 그 H2O 중에서 O가 산소잖아. 그래서 물에도 산소가 많이 들어있을 것이고, 그 다음 이따 배우겠지만 생명체들도 산소를 굉장히 많이 포함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에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녀석이 철과 산소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규소 같은 거는 이제 모래 이런 게 규소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어.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 시험 문제 안 나오냐면 그것도 아니야. 막 이렇게 문제 낸단 말이야. 이 철 이거 지워놓고 이게 들어가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잘 알아둡시다. 철은 밀도가 큰 놈이야. 지구도 밀도가 커. 그래서 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연상하면서 암기를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사람인데, 사람을 이루고 있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물질이라고 한다면은 물이에요. 물이 대략 6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물질에 대해서 따지는 게 아니야. 원소가 뭐가 많은가 그걸 따지고 싶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많냐?
하면은 대략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산소입니다.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탄소고요. 그 다음에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수소인데, 이거 약간 외우기 힘들어 보이잖아. 뭐가 제일 많냐? 다 소소소, 산소, 탄소, 수소. 뭐가 제일 많지? 아, 헷갈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안 헷갈리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야. 뭐냐면 이게 이 사람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이 물과 단백질과 지방이었죠. 근데 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했던 H와 그 다음에 O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는 수소와 산소 H2O가 물이잖아.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은 여러분들 기억이 날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했습니다. 뭐냐면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는 탄소와 그 다음에 수소와 산소와 질소입니다. 질소. 이렇게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지방은 탄소랑 수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을 이루고 있는 원소가 수소와 산소와 탄소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또한 산소와 탄소와 수소라는 거죠. 그리고 이 순서를 외우는 방법은 우리 탄산수 혹시 좋아하시나요? 탄산수 말고 산탄수 먹으세요. 알겠죠? 산탄수. 산탄수 순서입니다. 알겠죠? 순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죠? 네. 산탄수예요. 산탄수. 탄산수 먹지 말라 했어, 민영 쌤이. 아, 뭐 먹으라 했지? 맞아. 산탄수 먹으라 했어. 그렇게 기억을 하라고요. 알겠죠? 산탄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로 알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여기에 보면은 언급 안 된 원소가 하나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질소예요. 그 질소가 이제 4등이야, 4등. 여기에 산소, 탄소, 수소, 산탄수 다음으로 이제 질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질소는 근데 얼마 안 돼. 5%도 안 돼. 네, 그래서 제가 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각각 이 우주와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리고 순위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두자. 그리고 어떤 녀석들이 많은지에 대해서 약간의 원인들까지 정도는 알아두자. 알겠죠? 지구에는 철이 많으니까는 지구가 밀도가 크다. 그 다음에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로 한번 좀 암기를 해보세요. 알겠죠? 어차피 이거 알아야 돼. 물 HO, 단백질 뭐 이거, 지방 이거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좀 해둡시다.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다 알아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도대체 이렇게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원소가 딱 두 개밖에 없었다 했어. 뭐였냐면은 수소와 헬륨, 그것도 3대1의 비율로.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약간의 리튬도 있었어. 근데 거의 없었기 때문에 뺄게요. 알겠죠? 네, 수소와 헬륨밖에 없었어. 그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철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녀석이라 이거야.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도대체. 맞죠?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죠. 이거 산소, 탄소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야. 이 수소와 헬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잖아요. 근데 철, 산소, 탄소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별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수소와 헬륨이 결합을 해서 하나의 별을 이뤄요. 그리고 거기서 영차 빵 하더니 갑자기 철, 산소, 탄소 이런 원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알겠죠? 엄청 심플하게 설명한 건데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자, 우선 보시면은 수소와 헬륨의 원자 핵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전자는 어차피 뭐 쉽게 날아간 녀석이고 별로 이 물질의 본질에는 조금 가까운 녀석이 아니에요. 진짜 이 물질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원자 핵입니다. 핵이라는 의미 자체가 코어, 이 물질의 본질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수소의 원자 핵을 보면은 양성자 하나가 있죠. 그쵸? 이 빨간색이 양성자입니다. 자, 그리고 헬륨의 원자 핵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이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요 두 녀석으로 어떻게 했더니 철과 산소 같이 굉장히 많은 중성자와 양성자를 거느리고 있는 녀석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이게 찰흙놀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갑자기 수소와 헬륨이
어떻게 철과 산소로 만들어질 수 있겠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떻게 한다? 자,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면서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어떻게 하면 여기에 오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여러 개 갖다 붙이면 될 것 같죠? 여러 개 따라라라 붙이면은 얘랑 얘가 될 것 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원자 핵들을 갖다 붙이는 작업을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핵을 붙여, 핵을 융합시켜.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보고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핵융합. 그리고 이 핵융합 과정은 앞에 얘기했다시피 어디서 일어난다? 별에서 일어난다 이거죠. 알겠죠? 별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별이 원체 크고 엄청나게 뜨겁고 중력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거기서 뜨겁고 막 누르고 이러니까는 얘네들이 야 붙어 이렇게 해가지고 융합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까지만 딱 알아봅시다. 좀 전에 어떻게 이 수소와 헬륨이 아까 그런 산소와 철 같은 것으로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3스텝으로 나눠놨어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우주에 균이라는 가스가 가득했다. 그러니까는 수소와 헬륨이 골고루 퍼져 있었다 이거. 처음에는 수소와 헬륨이 왜냐면 땅 하고 만들어졌어.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 골고루 퍼져 있겠죠. 확률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상태였어요. 사실 볼 게 더 없어. 그냥 골고루 수소와 헬륨이 퍼져 있었다. 우주 전역에.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갑자기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이 수소와 헬륨 기체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는 지네들끼리 이렇게 불균형이 생긴 거야. 조금 더 많이 뭉쳐있고 조금 덜 뭉쳐있고 이런 부분이 생긴 거야. 그러다 보면은 이 전체적인 균형이 깨지다 보니까는 요쪽은 질량이 크고 요쪽은 상대적으로 질량이 적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질량이 큰 부분에서 얘네들끼리 더 뭉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 걸 보고 질량이 있는 애들끼리 서로 당기면서 뭉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배웠죠? 아까 중학교 체크리스트에 있었습니다. 두 글자로 뭐라 한다 했었죠? 대답 뭐죠? 그렇죠. 바로 뭐야? 그쵸? 중력이라 한다 했죠. 중력에 의해서 얘네들끼리 잡아당겨가지고 얘네들이 막 뭉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뭉치더라. 그리고 이렇게 뭉친 것을 보고 우리는 성운이라고 합니다. 운. 운은 구름 운자예요. 딱 봐도 구름처럼 생겼잖아. 내가 구름 이미지를 괜히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알겠죠? 기체들이 뭉쳐있는 거. 그게 구름이잖아. 그치? 그래서 성운은 이제 별이 되기 위한 구름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얘들이 뭉쳤다. 구름처럼. 이게 두 번째 단계. 자, 이렇게 뭉치다가 결국에는 점점 더 세게 뭉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걸 표현을 해보면은 얘네들끼리 중력이 점점 더 세지면서 빡세게 뭉치면서 그러면서 얘네가 다져지는 거야. 쉽게 말해서. 마치 지금 저기 태양처럼 태양도 이 수소와 헬륨이 열심히 다져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수소가 좀 많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까 수소가 3대 1이었잖아. 헬륨이랑 그치? 수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수소가 막 이렇게 다져지면서 그러면서 헬륨으로 변하는 수소 헬륨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1차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온도가 1억 켈빈, 그러니까 그냥 1억 도씨라고 생각하세요. 1억 도씨가 좀 안 돼. 그러면은 이 수소 헬륨 핵융합 정도 하다가 그냥 끝이 나버려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높은 온도를 가지게 되면은 이 헬륨이 또 뭉치기 시작합니다. 헬륨이 뭉치기 시작하면서 그 이상의 원소들이 생겨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산소와 철과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얘네가 정확하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헬륨이 산소와 철이 되는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 오늘 배울 수업이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아니 선생님 시식 코너 어디 가셨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를 하나 풀어보려고 해도 풀어볼 문제가 없어. 그래서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한다. 다음 시간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겠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 수업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과학맛집의 민혁 쌤이었습니다. 안녕!